안녕하세요, 조로입니다. 오늘은 이거 필수 자격증, 필수 스펙 준비사항이란 주제로 우리가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준과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어학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학 자격증 어디까지 어떻게 따야 돼요? 일단 어학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그 토익, 토스나 오픽 아니면 토플 이런 식으로 좀 있긴 한데 좀 약간 좀 기류가 한 20년, 21년부터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토익이 필수였고 토스랑 오픽이 부가사항이었다 또는 둘 다 요구한다 이 정도였다면은 요즘에는 토스 오픽이 약간 필수고 토익이 부가사항이 된 느낌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좀 모자란다거나 시간이 모자라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요 토스나 오픽을 먼저 따시는 게 좀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스피킹이 우선이 돼버렸군요. 예, 약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거는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놔야 되냐 이게 되게 궁금해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전 못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23년, 24년 이 정도 기준으로 물론 그전에도 약간씩 조짐이 있었지만 대대적인 인플레가 확실히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점수 인플레요? 예, 많이 다들 상향이 됐고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있잖아요. 토스나 오픽 더 따기 어려워졌거든요. 왜냐면은 그쪽에서도 또 계속 강화를 하니까 회사에서도 그래가지고 점수 따기는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높은 점수 인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점수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직무별로는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오픽이나 아니면 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H는 좀 따놔야지 그래야지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 IM 가지고는 요즘에 좀 넣기가 좀 쪽팔리죠.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외 관련된 거는 요즘에 AL 다 가져오시는 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해외 영업인데 IH인분을 봤다 그러면 사실 다른 어학을 2개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AL은 깔고 있는 좀 느낌이라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해외 쪽은. 자, 그리고 또 토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남녀 다르게 보는 거냐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다르게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빅데이터에 의해서 조로 빅데이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은 그래도 일반 직무의 경우 850 이상을 받아오시는 것 같고 남성은 한 800 언저리 이상만 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건 요즘에 900 이상도 되게 많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시는 것보다 직무 공부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낫긴 하지만 안 되면 근데 된다고 친다 한두 달 안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서류 탈락에서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오픽은 IH, 토스는 레벨 6. 근데 요즘에 토스 같은 경우에도 IH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850 이상은 좋습니다. 받아야 된다. 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거 되게 좀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인턴 계약직 파견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인턴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계약직 파견직이 되게 많이 생겼나 봐요. 예, 맞아요. 이게 약간 어떤 맥락에서 생긴 약간 얘기일까요? 사실 그냥 전환형 인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경험만 하는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턴을 못 구한 친구들이 계약직, 파견직까지 좀 밀려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다룬 건데 사실 계약직, 파견직 관련된 얘기는 좀 다른 컨텐츠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인턴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턴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회사냐 그 다음에 좋은 회사가 아니냐로도 갈리긴 하는데 인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한 번 이상은 하시는 게 좋고 3번까지는 필요 없는데 2번 정도까지도 괜찮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방금 필수라고 하셨는데 인턴이 요즘 필수일 만큼 되게 중요도가 올라왔나요? 정확히 말하면은 중고 신입을 상대해야 돼서 그래요. 딴 게 아니라. 물론 아예 없는데 잘 간 친구 있고 저도 많이 배출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좀 딸리긴 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고 신입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인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고 신입 때문에 최근에는 인턴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수능 치는데 반수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진짜 내가 공부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래서 그 공부 잘하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더 직무 분석 더 열심히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냐면 중고 신입은 해당 직무를 경험한 친구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기업 분석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그대로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싸우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예. 그럼 인턴이 없으면 진짜 직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습니다. 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학점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높을수록 좋나요? 당연하죠. 고고익선인데 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너무 높을 때 이제 너드처럼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어. 방어만 하면 되는 거고 뭐 사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면접에서 공격 들어올 거 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학점 높아서 너드처럼 보이면 그 공격 들어오면 방어하면 되고 반대로 사실은 학점 낮아도 방어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쪽은 좀 디메리트한 상황을 공격받는 거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솔직히 학점 높으면 눈이 가요. 물론 그 코로나 시대에 인플레가 약간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긴 하지만 무조건 높으면 좋고 특히 이과는 높으면 좋다. 무조건. 이게 또 문이과가 또 다르군요. 그러면 이거 좀 찝어서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괜찮을까요? 그래도 일단 지원 자체가 보통 3.0까지 B 학점 이상부터 시작되는 데가 많으니까 3.0 이상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면 너무 많은 걸 못 써요. 그 다음에 3.5만 되더라도 사실 학점 때문에 뭐 공격받을 일은 없습니다. 3.5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고익선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4.5에 근접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쓰실 때 3.3짜리가 학교 수업 얘기하면서 면접에서 얘기하거나 자기소개서 얘기하는 것보다 4.4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학점이 높을수록 좋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3.0 이상부터 지원 자격이 된다. 그렇죠. 3.5 이상부터는 큰 의미 없다. 근데 4점 넘으면 할 말이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학점이 4.4였거든요. 오. 근데 말씀 주신 게 진짜 공감이 갔던 게 질문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4.4 받았냐, 공부만 했냐. 근데 제가 또 대외 활동도 많이 했다 보니까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공부도 하면서 할 거 다 했네? 좋죠. 그러면 약간 완벽주의자 느낌 낼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PD가 좀 달라 보이는데 제가 좀 약간 학점 맹신론자라서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자격증도 있고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자격증 따야 돼요? 일단 사실은 뭐 S급 자격증들 있잖아요. 뭐 1년, 2년 박아야 되고 최소 6개월을 박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기사 자격증, 뭐 흔히 말하는 뭐 이공계에서는 5대 기사 자격증, 뭐 그다음에 문과에서는 뭐 CPA, KICPA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FA, 뭐 계리사나 노무사 이런 정확히 말하면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죠. 기사 제외하고는 딱 따는 순간 이 친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은 사실 뭐 따면은 그러니까 아예 뭐 인생이 달라지니까 논외로 칠게요 일단. 물론 기사는 아니에요. 기사는 그냥 따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문과 자격증을 따시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S급 이하 자격증들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에는 특히나 내가 경영학과도 아니라면 거의 필수처럼 돼버려가지고 없으면 아예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건 따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뭐 모스나 뭐 컴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하는 거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말하는 잡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자격증란 쓸 때 아무것도 못 쓰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따셔가지고 2-3개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필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예 없으면 너무 횡합니다. 우리의 이력서가. 근데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격증도 꽤 있잖아요. 모스가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거말 같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커말은 사실 1급은 어려운데 2급 같은 거 따셔도 돼요. 네, 사실 저는 자격증 하나도 없었다. 너 아까 전에 4.4에다가 경험도 많으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고 커버하는 개념이라서 스펙이라는 거는 네. 그래가지고 뭐 커버가 된 것 같아요. 네, 겁 안 먹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모전 대외 활동, 봉사 활동을 좀 퉁으로 묶어서 가고 싶어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얼마큼 중요한가요? 사실은 뭐 직무마다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같은 거 당연히 수상 많이 했으면 역량을 보여주는 거니까 좋고 그다음에 뭐 시각 디자인이다 당연히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건 디자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 많이 한 분들은 좀 쓸 것이 많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방향성 같은 걸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은 안 된다. 물론 자기소개 쓸 때는 좋지. 인정. 근데 스펙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매력은 있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많아도.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경험하고 거기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경험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만약에 이 영상을 좀 어린 분들이 보신다면, 대학교 1, 2학년이 보신다면은 뭐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엄청나게 강추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뭐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 뭐 학생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면은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오늘 필수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사실 고정된 스펙이 아니라 좀 대학 생활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걸 고민하는 컨텐츠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서 돌진을 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있으니까 목표 세워서 돌진해서 하나씩 따라 뭐 이런 것기도 한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스펙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살아가면서 스펙을 얻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스펙이 하나씩 쌓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더 스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